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대한군사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최근 KF-21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공개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어림도 없다고 언급했던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정말로 상공에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일부 해외에서는 칸 전투기로 인해 향후 KF-21 보람의 수출에 큰 지장이 되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의 칸 5세대 전투기가 한국의 KF-21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 체코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3단계 아래인 8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9번째로 작은 국토의 면적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를 달성했다는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튀르키예의 성장 속도 역시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해부터 K방산의 진격이 거세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 불리는 대한민국 외에 K방산의 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중박 정도로 차근차근 한국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군사력의 증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순항을 하고 있는 한 전투기가 첫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20일에 튀르키예 최초의 국산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전투기 조종석에 오른 뒤 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칸은 튀르키예 언어로 왕중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칸은 230노트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고 약 14분가량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했습니다. 비행 성공 후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산 5세대를 겨냥한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튀르키예 국민들은 자국의 항공산업이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칸이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모든 시제기들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무장체계 미스테스, 반복된 신뢰성 테스트로 큰 개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KF-21 보람이지만 이제 막 시험 비행 단계에 돌입한 칸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험 비행을 직접 목격한 항공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칸 전투기는 대한민국보다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우선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스펙부터 반박해왔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위사업청이 밝힌 칸의 성능은 카탈로그를 보자면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칸 전투기는 전장 22m, 전폭 14m, 높이 6m에 육박합니다. 이는 F-22 랩터의 전장이 19m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또 하나 최대 이륙 중량은 6만 파운드 약 27톤으로 KF-21보다 1.5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KF-22만큼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210 터보팬 항공 엔진을 능가하는 튀르키예의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최대 마하 1을 넘는 시속을 보유합니다. 물론 이것은 튀르키예가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실제로 전투기에 장착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고성능 예의사 레이더와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 UTS 등의 장비를 탑재하여 360도 전방의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 역시 F-35 수준의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최강의 전투기로서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성능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대로만 개발이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칸 전투기의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발 기간이죠. 칸 전투기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놀라운 수준입니다. 칸 전투기는 본래 튀르키예의 자체 개발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때 한국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KF-X 사업에 지분 3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당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터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소 불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한국과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한국과 각각 KF-21과 TF-칸으로 자기들만의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T-50, FA-50, KF-21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중단 과정 없이 무리하게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해당 과정이 없이 개발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를 믿고 투자할 국가는 전무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무기방산 중에서도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념 확보조차 되지 않은 세대를 아우르는 전투기를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인 리스크들이 전 세계 열강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참고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인도의 테자스 사업,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참여한 템페스트 사업 등입니다. 다국 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믿고 무리한 개발 일정과 아직 개념 확보도 부족한 6세대 전투기라는 목표로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그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칸 전투기 역시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다소 허황된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라는 주장인데요. 결국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 없는 빈 깡통 전투기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칸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오이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 꼬리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륙 시 낮은 속도에서 단숨이 이륙하기 위해 비행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이상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꼬리날개의 움직임이 너무 과한 동작이며 비행제어 시스템의 조정값이 잘못 측정되었거나 이륙 시 엔진의 힘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칸 전투기가 기체의 부피와 중량 대비 엔진 추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칸 시제기의 엔진은 임시로 미국의 F-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 공군 측은 F-110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 칸이 꽂기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인 샘 도크트는 미국 방산 업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여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엔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인 카차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 엔진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칠 생각으로 타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EU 카피 엔진을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엔진 출력이 지금보다 1.5배 이상 상향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역시 무지성으로 최근만 늘렸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자화자찬했던 젠-20 전투기를 목격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었던 중국의 수순을 똑같이 밟고 있는 튀르키예라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 IRST, EOTGP, EW 수트 4대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자체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함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선을 코앞에 둔 KF-21 전투기와 비교하기엔 너무나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칸 전투기는 한국의 KF-21과 비교하기 전에 기술 개발부터 완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던 과정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승자는 결국 한국의 KF-21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